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다면 그 모든 순간을 믿으시겠습니까? 아침의 미소, 밤의 속삭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훈은 확신했습니다. 수진과의 5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다는 낯선 목소리,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잔인한 선택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당신의 과거가 돌아와 당신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년 전 지우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하지만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완벽한 순간에 돌아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 사랑, 신뢰, 미래, 지훈이 잃게 될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신의 선택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배신, 죄책감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당신의 심장을 조이고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3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봉투는 이미 찢어져 있었고 안에 든 종이는 그의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너무나 무거워서 가슴을 짓눌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진. 그 이름만으로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5년 전 그들은 처음 만났다. 대학교 도서관에서였다. 수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깊었다. 너무 깊어서 그 안에 빠져들 것만 같았다. 저기...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까? 읽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주인공이 진실을 알게 되거든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우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너무나 잘 알 것 같았다. 지우는 눈을 떴다. 현실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47분이었다. 13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아니, 끝나는 걸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훈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가 달랐다.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쿵쿵. 점점 빨라지는 박동.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없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 금이 갔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았다. 그의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벽을 짚으며 거실로 나갔다. TV가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강남구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1초, 2초, 3초.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마치 경고음처럼.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했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자연스럽지 않은 속도로. 지훈의 목구멍이 조였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그때 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똑똑똑.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냥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이고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 지우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각 발걸음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 섰다. 문구멍으로 밖을 보려 했지만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막고 있었다. 누구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노크는 계속됐다. 똑똑똑 똑똑똑. 지훈의 손이 문 손잡이로 향했다. 이성은 열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차갑고 금속적인 감촉. 그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작은 상자. 빨간 리본으로 묶여있는 검은 상자. 지훈은 상자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있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수진의 사진. 하지만 이상했다. 사진 속 수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선택해야 해. 지훈의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모르는 번호였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훈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게임?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무슨 게임이죠?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지훈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소름이 돋았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임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다. 수진 씨를 구하고 싶으시죠?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수진이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다. 제발. 수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잘못? 남자가 비웃었다. 잘못은 당신이 했죠. 3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3년 전. 그 말에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원하지 않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사거리, 급브레이크를 밟던 순간, 그리고 아니야.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건 사고였어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위협적으로. 당신은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죠. 백미러로 한번 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것 같았다. 저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제발? 후회? 남자가 냉소했다. 후회로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후회로 파괴된 가족이 회복됩니까?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말랐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4가지 선택지를 줄 겁니다. 각 선택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때 선택하지 못하면 수진 씨에게 대가가 돌아갑니다. 대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작은 대가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는 손가락 하나, 두 번째는 발가락 2개, 세 번째는 남자가 멈췄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훈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악몽이어야만 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렸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분 후 당신의 이메일로 주소가 전송됩니다. 그곳에 가면 첫 번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경찰을 만나면 게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경찰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훈이 물었다. 영리하시네요. 네. 경찰, 친구,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전화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자가 덧붙였다. 당신이 받은 사진을 다시 보세요. 뒷면 말고 앞면을요. 자세히 보세요.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다. 수진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각도를 바꿔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다. 수진의 목에 작은 선이 있었다. 아주 얇은 선. 마치 보이시나요? 남자가 물었다. 그건 철사입니다. 매우 가는 철사. 지금 수진 씨의 목에 감겨 있습니다. 타이머와 연결되어 있죠. 시간이 다 되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눈앞이 흐려졌다. 제발. 그는 간신히 말했다. 제발 수진이는 놔주세요. 저를 가져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벌하세요. 당신을 벌하는 겁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화가 끊겼다. 신호음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지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덜덜 떨렸다. 10분 안에 이메일이 온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그를 마비시켰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을 때의 따뜻함. 그는 일어나야 했다. 무너지면 안 됐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지우는 벽을 짚고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는 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다. 아직 새 메일은 없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8분 남았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었고 차들은 지나갔다. 아무도 몰랐다. 이 순간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수진의 엄마였다. 지우나, 수진이 연락 안 돼?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네. 혹시 너랑 있니? 지훈의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남자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다. 네, 저랑 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거짓말이었다. 처음으로 수진의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구역질이 났다. 띵! 새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음.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메일을 열었다. 발신자는 게임 마스터였다. 메일에는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30분 안에 도착하세요. 1초라도 늦으면 수진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립니다. 시작합니다. 지훈은 차 키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었다. 금속 열쇠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를 달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계단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메아리 쳤다. 쿵쿵쿵. 심장 소리와 뒤섞였다. 15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찼다. 허벅지가 타들어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0분. 겨우 30분밖에 없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차 문을 열고 시트에 몸을 던졌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목적지까지 23분 소요됩니다. 23분. 7분의 여유밖에 없었다. 신호등에 걸리면, 교통체증이 있으면. 지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튕겨나가듯 출발했다. 거리는 붐볐다. 퇴근 시간이었다. 차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차선을 바꿨다. 한 번, 두 번. 경적이 울렸다. 누군가가 욕을 퍼부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를 통과했다. 뒤에서 또 경적이 울렸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반드시 구해줄게. 그의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목에 철사가 감긴 채 눈물을 흘리는 얼굴이었다. 공포에 질린 눈, 도움을 청하는 눈빛. 아니야. 지우는 소리쳤다.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손가락의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내비게이션이 알렸다. 2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은 오래된 공업지역이었다. 폐업한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낙서로 가득했다.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을씨년스러웠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차를 세웠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28분. 2분 남았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3층짜리 낡은 창고였다. 대한섬유라는 간판이 반쯤 떨어져 흔들리고 있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어둠이 그 안을 삼키고 있었다. 지우는 문 앞에 섰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멈췄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돌아가야 할까?
경찰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남자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수진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철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소리가 건물 안에서 메아리 쳤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다. 눈이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천천히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계들, 쌓여있는 상자들,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 발걸음을 내디뎠다.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가 났다. 바드득,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공기가 무거웠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 있어요. 지훈이 소리쳤다. 도착했어요. 메아리만 돌아왔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계단이 보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철제 계단이었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다. 한 걸음씩 올라갔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발밑이 불안정했다. 손으로 벽을 짚었다. 벽은 축축하고 차갑했다. 무언가 끈적한 것이 손바닥에 묻었다. 보고 싶지 않았다. 2층에 도착했다. 넓은 공간이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먼지가 빛 속에서 춤췄다. 그리고 공간 한가운데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완전히 혼자였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떠 있었다. 환영합니다, 지훈 씨. 시간을 잘 지키셨네요. 수진 씨의 손가락은 아직 온전합니다. 지훈의 다리가 풀렸다.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었다. 동영상이 재생됐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수진아,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동영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듣지 못했다. 카메라가 줌인했다. 수진의 목을 비췄다. 그곳에 철사가 감겨 있었다. 아주 가는 철사. 피부에 파고들 정도로 팽팽하게 조여져 있었다. 수진의 목에서 가느다란 핏줄이 흘러내렸다. 제발. 지훈이 속삭였다. 제발 그만. 동영상이 멈췄다. 화면이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글씨가 나타났다. 시옷 번째 과제입니다. 책상 서랍을 여세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다. 두꺼운 갈색 봉투. 그는 봉투를 꺼냈다. 무게감이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 장의 사진. 지훈은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사람이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날 밤, 3년 전 그날 밤의 사진이었다. 아니야. 지훈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다음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차량 번호판이 찍혀 있었다. 지훈의 차량 번호판. 그리고 마지막 사진. 운전석의 지훈. 공포에 질린 표정의 지훈. 누군가가 다 봤어. 그는 중얼거렸다. 노트북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다. 이해하셨나요? 당신의 범죄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현재 3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지면 경찰에 제출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과거가 돌아왔다. 도망칠 수 없었다. 화면이 또 바뀌었다. 다음 장소로 가세요. 40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수진 씨의 새끼손가락이 잘립니다. 주소는 이미 당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서두르세요.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발소리.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우는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큰 체구의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남자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빛에 반짝이는 무언가. 칼이었다. 지훈의 몸이 얼어붙었다. 칼날이 희미한 빛에 반짝였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 마치 짐승처럼. 누구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매우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각 발걸음이 바닥에 메아리 쳤다. 쿵, 쿵, 쿵. 지훈의 심장 박동과 싱크로나이즈 됐다. 지훈은 뒤로 물러났다. 책상이 등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출구를 찾았다. 계단은 남자 뒤에 있었다. 창문은 너무 높았다.
뛰어내리면 다칠 것이다. 게임의 일부입니까?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도 게임의 일부예요.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지훈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게임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인가? 남자가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3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은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 상처투성이었다. 화상 자국이 얼굴 절반을 뒤덮고 있었다. 한쪽 눈은 흰색으로 흐려져 있었다. 입술은 일그러져 있었다. 뭘 원하세요? 지훈이 다시 물었다. 손으로 책상을 더듬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노트북뿐이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너.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너를 기다렸어. 저를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왜요?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모르지. 남자가 비웃었다. 웃음소리가 기괴했다. 넌 아무도 기억 못해. 네가 망친 사람들을 기억 못해.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망친 사람들? 3년 전의 사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3년 전 남자가 말했다.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숨이 멈췄다. 동생? 김민준. 남자가 이름을 뱉었다. 26살.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 너는 그를 쳤어. 그리고 도망쳤어.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은 그 얼굴을 기억했다. 백미러로 본 얼굴. 도로에 쓰러진 젊은 남자.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는 몸. 저는 몰랐어요. 지훈이 속삭였다.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 남자가 소리쳤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다. 미안으로 끝나? 내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척추가 부러졌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어.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 남자가 칼을 높이 들었다. 빛이 칼날을 타고 흘렀다. 지훈은 몸을 움직였다. 본능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움켜쥐었다. 남자를 향해 던졌다. 노트북이 공중을 날았다.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남자가 팔을 들어 막았다. 노트북이 그의 팔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남자의 주의가 흐트러졌다. 지훈은 달렸다. 남자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계단을 향해 남자가 손을 뻗었다. 지훈의 셔츠를 잡았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2계단씩 뛰어내렸다. 발이 미끄러졌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점점 가까워졌다. 1층에 도착했다. 출구가 보였다. 반쯤 열린 철문. 빛이 그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희망이 보였다. 지훈은 있는 힘껏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목구멍이 말라 갈라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문까지 10m, 5m, 3m. 뒤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휙 하는 소리.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칼이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벽에 박혔다. 땡 하는 금소금이 울렸다. 문을 통과했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얼굴을 때렸다. 눈이 부셨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를 향해 달렸다.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잠갔다. 시동을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에서 시동이 걸렸다. 백미러를 봤다. 남자가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달리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많은 것처럼 여유 있게. 지훈은 엑셀을 밟았다. 차가 급발진했다. 타이어가 지면을 긁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차는 앞으로 튕겨나갔다. 백미러로 다시 봤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그었다. 의미는 명확했다. 너는 죽었어. 지훈은 눈을 돌렸다. 도로에 집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는 피가 배어 나왔다. 언제 다쳤는지도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새로운 주소, 두 번째 장소, 40분 안에 도착하세요. 타이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강 건너편이었다. 교통 체증이 없다면 35분 거리. 하지만 지금은 퇴근 시간이었다. 제발. 그는 기도했다. 제발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차를 몰았다. 속도를 높였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교차로를 통과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신경 쓰지 않았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모르는 번호. 지우는 받았다. 잘 도망쳤네요. 게임 마스터의 목소리였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저 남자는 누구예요? 지훈이 소리쳤다. 게임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남자가 웃었다. 그는 게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보너스라고 할까요? 당신을 찾는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훈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망친 삶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예요. 그들이 모두 당신을 찾고 있어요.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진을 구해야 했다. 그녀만은 구해야 했다.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강물이 아래로 흘렀다. 검고 깊었다. 지우는 창밖을 봤다. 물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끝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수진이 있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그는 속삭였다.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 내비게이션이 알렸다. 10분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10분? 아직 시간이 있었다. 지우는 엑셀을 더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다. 120, 130, 140에 앞에 차가 있었다. 지우는 차선을 바꿨다. 추월했다. 다시 차선을 바꿨다. 차들 사이를 누볐다. 위험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목적지 100m 전방입니다. 건물이 보였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5층짜리 낮은 건물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외벽에 금이가 있었다. 차를 세웠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17분, 3분 남았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단지 안으로 달렸다. 건물 번호를 확인했다. 102동. 저기였다. 3층.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층에 도착했다. 복도가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호수를 확인했다. 32호. 문 앞에 섰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여기 있어요. 그가 말했다. 불이 켜졌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지우는 눈을 가렸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의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 누군가가 묶여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자였다. 나이든 남자.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지우는 종이를 읽었다. 이 남자를 죽이세요. 그러면 수진을 풀어주겠습니다. 지훈의 다리가 풀렸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안 돼. 지훈이 속삭였다. 이건 안 돼. 남자가 움직였다. 의자가 덜컹거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재갈 때문에 소리가 막혔다. 우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공포와 절망이 섞인 소리. 지훈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각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것 같았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60대 정도로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다. 평범한 얼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당신은? 지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격렬하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갈 위로 침이 배어 나왔다.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냈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을 봤다. 문자 메시지였다. 궁금하시죠? 그가 누군지 테이블 위를 보세요.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거실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다. 두꺼운 갈색 파일. 그는 파일을 집어들었다.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사진들, 기록들. 지훈은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이름, 박철수.
나이 62세. 직업 전직 판사. 판사.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때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2018년 3월 15일 음주운전 사건 판결. 피고인 강태영, 피해자 김수진, 사망. 판결 집행유예 2년. 지훈의 심장이 멈췄다. 김수진, 수진과 같은 이름.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다. 계속 읽었다. 강태영은 재벌 3세.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수진 당시 19세을 치어 사망케 함. 하지만 박철수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강태영은 단 하루도 교도소에 가지 않음. 지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고개를 들었다. 박철수를 바라봤다.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전화였다. 게임 마스터. 읽으셨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해하셨나요? 이 사람이 부패한 판사라는 거죠? 지훈이 물었다. 부패한 정도가 아닙니다. 게임 마스터가 웃었다. 그는 괴물입니다. 돈을 받고 판결을 바꿨어요.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진짜 범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죠.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김수진은 19살이었어요. 게임 마스터가 계속 말했다. 대학생이었죠. 꿈이 많았어요. 하지만 강태영의 채 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는 그를 풀어줬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죽여야 한다고요? 지훈이 소리쳤다. 이건 살인이에요. 전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니신가요? 게임 마스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3년 전 당신은 사람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조였다. 차이가 있다면 게임 마스터가 말했다. 박철수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했고 당신은 우연히 악을 저질렀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누군가 죽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박철수를 바라봤다. 남자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에는 이제 체념이 보였다. 죽음을 받아들인 눈빛. 테이블 서랍을 여세요. 게임 마스터가 말했다. 선물이 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 총이 있었다. 검은색 권총. 차갑고 무거워 보였다.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장전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해제되어 있습니다. 반가쇠만 당기면 됩니다. 지훈은 총을 바라봤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멈췄다. 이것을 짚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요, 지훈 씨. 게임 마스터가 재촉했다. 10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수진 씨의 손가락이 잘립니다. 5분 더 지나면 손목이 잘립니다. 제발. 지훈이 애원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없습니다. 게임 마스터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택하세요. 박철수를 죽이고 수진을 구하거나 아니면 둘 다 잃거나.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혼자 남았다. 박철수와 단둘이. 남자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지훈은 총을 집어들었다.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니, 실제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결정이었다. 운명이었다. 박철수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지훈은 총을 들어 올렸다. 남자의 머리를 겨냥했다. 손이 떨렸다.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다. 수진을 생각해. 수진만 생각해. 지훈은 눈을 감았다.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웃음.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을 때의 느낌. 그녀 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눈을 떴다. 손가락을 반가쇠에 올렸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조금만 당기면 됐다. 조금만. 하지만 당길 수 없었다. 온몸이 거부했다. 양심이 소리쳤다.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이것은 살인이라고. 젠장. 지훈이 소리쳤다. 총을 내렸다. 벽을 향해 던졌다. 총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며 멈췄다.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못해. 이건 못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봤다. 동영상 파일이었다. 재생했다. 수진이었다. 화면 가득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 범벅이었다. 입에 재갈이 제거되어 있었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날 구해줘. 카메라가 뒤로 물러났다. 수진의 전체가 보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그 사람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왼손. 새끼손가락을 펼쳤다. 다른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작은 가위, 전지 가위처럼 생긴 날카로운 가위. 안 돼! 지훈이 소리쳤다. 안 돼요. 가위날이 수진의 손가락에 닿았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수진의 절규. 동영상이 멈췄다. 문자가 왔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음은 진짜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선택하세요. 지훈은 바닥을 쳤다. 주먹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다. 피가 났다. 아팠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일어났다. 박철수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눈을 뜨고 있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보였다. 이해? 용서? 미안합니다. 지훈이 속삭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총을 들어 올렸다. 남자의 이마를 겨냥했다. 손가락을 반가쇠에 올렸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수진을 위해서야. 그녀를 구해야 해. 눈을 감았다. 반가쇠를 당겼다. 찰칵. 총소리가 나지 않았다. 지훈은 눈을 떴다. 다시 반가쇠를 당겼다. 찰칵. 또 찰칵. 총의 실탄이 없었다. 그 순간 박철수 뒤의 문이 열렸다. 불이 켜졌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수진이었다. 멀쩡한 수진. 다치지 않은 수진. 손가락도 온전한 수진. 지훈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세상이 멈췄다. 이게 뭐야? 그는 속삭였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놀랐어? 그녀가 말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지훈아. 지훈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눈앞이 흐려졌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현실감이 사라졌다. 이것은 꿈이었다. 악몽이었다. 진짜일 리 없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은 그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똑똑 울렸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이 완벽했다. 마치 파티에 가는 것처럼. 아니,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무슨 짓이냐고? 수진이 비웃었다. 너한테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진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닥쳐.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단단했다. 지훈이 아는 수진의 눈이 아니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3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젊은 남자 둘과 여자 하나. 그들은 무표정했다. 기계처럼. 촬영 계속해. 수진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를 지훈에게 향했다. 뭘 찍는 거야?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기록이지? 수진이 대답했다. 네가 무너지는 모습, 네가 살인을 하려던 모습,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거야. 지훈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기괴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았다. 뭘 잘못했냐고. 진짜 모르는 거야. 그녀는 박철수에게 다가갔다. 재갈을 풀었다. 남자는 헐떡였다. 침을 삼켰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연민이 있었다. 이 사람 알아? 수진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이야. 처음 봐. 거짓말?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너 이 사람 알아. 3년 전에 만났잖아. 3년 전? 지훈의 눈이 커졌다. 수진은 박철수의 손을 풀기 시작했다. 밧줄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철수는 손목을 문질렀다.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다. 설명해줘. 수진이 박철수에게 말했다. 네가 누군지. 박철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저린 모양이었다. 몇 번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봤다. 저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는 김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지훈의 숨이 멎었다. 김민준, 그 이름, 창고에서 만난 남자가 말했던 이름, 자신이 치어 죽인 사람의 이름. 아니, 지훈이 속삭였다. 아니야, 맞아요. 박철수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구급차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제발. 후회? 박철수가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후회로 뭐가 바뀌나요?
제 아들이 돌아오나요?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철수 씨는 판사가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야. 아들을 잃은 아버지.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을 바라봤다. 그럼 왜 시험이었어? 수진이 말했다. 네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보려고.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결과는?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합격이야. 수진이 대답했다. 그는 반가쇠를 당겼어. 총에 총알이 없었을 뿐이지.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반가쇠를 당겼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 수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진아, 지훈이 울먹였다. 제발 이유를 말해줘. 왜 이러는 거야? 수진은 그에게 다가왔다. 무릎을 꿇었다.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손길이었다. 김민준 알지?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죽인 사람 알아. 지훈이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그는 내 오빠였어. 세상이 멈췄다. 소리가 사라졌다. 지훈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쾅, 쿵쾅. 점점 느려지는 박동. 그는 간신히 말했다. 김민준, 김수진. 우리는 남매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5년 전 도서관에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벽이 등에 닿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어떻게? 그가 물었다. CCTV. 수진이 대답했다. 사거리에 CCTV가 있었어. 내 차 번호판이 찍혔어. 얼굴도 찍혔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지. 하지만 난 알았어. 네가 범인이라는 걸. 그럼 5년 동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동안 준비했지. 수진이 미소 지었다. 널 사랑하는 척했어. 내 여자친구가 됐어. 네 삶 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기다렸어. 이 순간을. 지훈의 세계가 무너졌다.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 모든 순간이 연극이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웃음, 그녀의 사랑한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 왜? 그가 울었다. 왜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까지? 경찰? 수진이 비웃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대. 기소할 수 없대. 법은 너를 보호했어. 하지만 난 참을 수 없었어. 그녀는 일어섰다. 방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별이 빛났다.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 성실하게 살았어. 꿈이 있었어. 결혼도 하려고 했어. 하지만 넌 그 모든 걸 빼앗았어. 미안해. 지훈이 반복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수진이 돌아봤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 그게 다야?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야?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왔다.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았다. 흔들었다. 내 오빠를 돌려줘. 내 가족을 돌려줘. 아빠가 술만 마시다가 죽은 것도 내 탓이야. 엄마가 미쳐버린 것도 내 탓이야.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맞을 자격이 있었다. 죽을 자격이 있었다. 수진은 그를 놓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기 시작했다. 흐느꼈다. 5년간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왔다. 박철수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등을 쓰다듬었다. 그만해. 수진아. 이제 그만. 안 돼요, 아빠.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그녀는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지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이제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게임은 계속돼. 그녀가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넌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잃은 것만큼. 더. 지훈이 속삭였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너의 직장,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 하나씩 빼앗아갈 거야. 네가 오빠한테 한 것처럼. 제발. 지훈이 애원했다. 날 죽여. 그냥 날 죽여줘. 이렇게 하지 말고. 죽음?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쉬워. 넌 살아야 해. 고통 속에서, 후회 속에서. 내가 5년간 살았던 것처럼. 그녀는 카메라맨들을 향해 손짓했다. 촬영 끝. 가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비를 정리했다. 박철수도 일어났다. 지훈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용서가 없었다. 수진아. 지훈이 마지막으로 불렀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날 사랑한 적 없어?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없어. 수진이 대답했다. 단 한 번도. 문이 닫혔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텅 빈 방에서, 텅 빈 마음으로.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지우는 얼마나 그곳에 있었는지 몰랐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방을 채웠다. 밤이 왔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다. 뺨이 타일에 닿아 있었다. 눈물이 말라붙어 얼굴이 뻣뻣했다. 입술은 갈라져 피맛이 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5년 동안 거짓말이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끝없이 반복됐다. 마치 깨진 레코드판처럼 수진과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첫 사랑해라는 말. 모두 거짓이었다. 모두 연극이었다. 복수를 위한 연극.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는 무시했다.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 계속 울렸다. 손을 뻗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너무 밝았다. 눈이 아팠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다. 엄마였다. 10통의 부재중 전화, 20개의 문자 메시지. 지훈아,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너 오늘 안 나왔다며? 지훈아, 엄마 걱정되니까 전화 좀 해라. 마지막 메시지는 30분 전이었다. 지금 뉴스 켜봐. 빨리. 뉴스? 지훈은 천천히 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일어났다. 다리가 저렸다. 몇 번 제자리 걸음을 했다. 거실로 나갔다. TV 리모컨을 찾았다. 전원을 켰다. 뉴스 채널이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볼륨을 높였다. 신원은 이지훈 31세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로. 화면에 사진이 떴다. 지훈의 얼굴, 그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의 사진. 지훈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무릎이 꺾였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으며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화기가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였다. 지훈은 받지 않았다. 곧 문자가 왔다. 이지훈 과장, 즉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긴급사항. 또 전화가 왔다. 친구였다. 대학 동기. 지훈은 받았다. 지훈아,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야, 뉴스 봤어? 그게 진짜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혔다. 대답 좀 해봐. 진짜야? 네가 사람을 쳤어? 도망쳤어? 응. 지훈이 간신히 대답했다. 진짜야.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미안. 친구가 말했다. 나 더 이상 연락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 알림이 계속 떴다. SNS였다. 누군가 그의 계정을 태그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인간 쓰레기. 감옥에 가야 해. 사람 죽이고 잘도 살았네. 양심도 없나? 지훈은 앱을 닫았다. 하지만 알림은 계속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초인종. 지훈은 얼어붙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리고 노크 소리. 이지훈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 벌써 왔다. 지훈은 문을 바라봤다. 도망쳐야 할까? 어디로? 이미 모든 곳에 그의 얼굴이 공개됐다. 숨을 곳이 없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문으로 걸어갔다. 각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단두대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문 앞에 섰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 차갑고 금속적인 감촉. 문을 열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았다. 40대 후반쯤. 또 한 명은 젊었다. 20대 후반. 그들은 지훈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지훈 씨 맞습니까?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다. 네. 지훈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뺑소니 사건 관련하여 동행 수사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항할 생각이 없었다. 저항할 힘도 없었다. 젊은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손목 내밀어 주세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다. 찰칵 소리가 났다. 수갑이 채워졌다. 지훈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범죄자가 됐다. 공식적으로.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 아줌마가 고개를 내밀어 봤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얼른 문을 닫았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숫자가 내려갔다. 15, 14, 13, 1층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로비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웃들, 경비원. 그들은 모두 지훈을 바라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야? 뉴스에 나온 사람? 무섭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바닥만 바라봤다.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경찰차가 서 있었다. 파란 불빛이 회전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동영상을 촬영했다. 저기요, 이지훈 씨, 할 말 없으세요? 기자들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모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으로 밀려왔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왜 도망갔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경찰관이 그들을 막았다. 비켜주세요. 수사 방해입니다. 지훈은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졌다. 문이 닫혔다. 소음이 차단됐다. 하지만 밖의 광경은 여전히 보였다. 사람들의 얼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경멸하는 눈빛. 차가 출발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5년간 살았던 아파트가 멀어졌다. 수진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 행복했던 곳,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던 곳 모두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조사실로 안내됐다. 딱딱한 의자에 앉았다. 형사가 들어왔다. 50대 남자, 피곤해 보였다. 이지훈 씨, 맞죠?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2022년 10월 17일 밤 11시 32분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서 보행자 김민준 씨를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훈은 형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판단이 없었다. 그저 일이었다. 수많은 사건 중 하나. 네, 지훈이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훈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일, 비, 어두운 도로, 갑자기 나타난 사람, 브레이크, 충격, 공포, 그리고 도주.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토해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다. 지훈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증거도 있었다. 수진이 제공한 증거. 수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라고 말하던 입술. 그 기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조사가 끝났다. 유치장으로 이동됐다. 좁고 차가운 공간. 시멘트 벽. 철창. 이제 이곳이 그의 집이었다. 당분간은 지훈은 침대에 누웠다. 딱딱하고 불편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 가 있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휴대폰은 압수됐다.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가족은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뉴스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아버지는 또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미안해요, 엄마, 아빠.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눈을 감았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과거의 기억들, 후회들, 만약들. 만약 그날 밤 차를 세웠다면? 만약 경찰에 신고했다면? 만약 도망치지 않았다면? 하지만 만약은 의미 없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다. 선택은 이미 했다. 결과는 지금이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다른 수감자의 신음소리. 누군가 울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렸다. 수진아, 이게 네가 원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대답은 없었다. 침묵만이 그를 감쌌다. 차갑고 무거운 침묵.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이제부터 영원히. 3개월이 흘렀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확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지훈의 자백.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판결은 징역 5년이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지훈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5년.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김민주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5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방청석에 수진이 있었다. 박철수도 함께였다. 그들은 판결이 나오자 서로를 안았다. 울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믿었을까? 복수가 완성됐다고 느꼈을까? 지우는 그들을 바라봤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함이 보였다. 복수는 그녀가 잃은 것을 돌려주지 못했다. 오빠는 여전히 죽어 있었다. 교도소로 이송됐다. 서울 외곽의 큰 시설,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탑. 이곳이 앞으로 5년간 지훈의 세상이었다. 수감자 번호를 받았다. 288447. 이제 그는 이름이 아니었다. 번호였다. 죄수복을 입었다. 푸른색 천, 거칠고 불편했다. 독방이 아닌 8인실에 배정됐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바라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 경계하는 눈빛. 새내기네. 한 남자가 말했다. 40대쯤 돼 보였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뭐로 들어왔어? 뺑소니.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약하네. 여긴 살인자도 있는데.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침대로 갔다. 위층 침대. 작고 딱딱했다. 누웠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저 얼룩을 5년간 볼 것이다. 일과는 단조로웠다. 아침 6시 기상. 점호. 아침 식사. 작업. 점심. 작업. 저녁. 취침. 매일 반복.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허용됐다. 첫 면회일. 지훈은 기대하지 않았다.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름이 호명됐다. 28747번 면회실로 갔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엄마였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는 늙어 있었다. 3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다. 주름이 깊어졌다. 얼굴은 야위었다.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도 수화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밥은 먹니? 엄마가 물었다. 아프진 않고?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엄마가 울먹였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 있는데. 지우는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엄마를 더 힘들게 하면 안 됐다. 아빠는 어떠세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는 아직 화가 안 풀렸어. 시간이 필요해. 지우는 이해했다. 아버지는 평생 바르게 살았다. 경찰관이었다. 정의를 지켰다. 그런 아버지에게 범죄자 아들은 수치였다.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다. 이해해요. 면회 시간은 30분이었다. 너무 짧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종이 울렸다. 끝났다는 신호. 엄마, 이제 가야 해요. 지훈이 말했다. 엄마가 수화기를 꽉 쥐었다. 놓고 싶지 않은 듯했다. 다음 달에 또 올게. 아프지 말고. 네, 조심히 가세요. 엄마가 일어났다. 한 번 더 지훈을 바라봤다. 손을 유리창에 댔다. 지훈도 자신의 손을 댔다. 유리가 차갑고 단단했다. 닿을 수 없는 거리. 엄마가 돌아서서 나갔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건 자신이었다.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다. 소리 없이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두 번째 면회는 한 달 후였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수진이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에게 자신은 이미 끝난 존재였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 앉아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수척해 보였다. 지우는 의자에 앉았다. 수화기를 들었다. 수진도 수화기를 들었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왜 왔어?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모르겠어.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공허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 복수는 끝났잖아. 난 여기 있고. 네가 원했던 대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만족해? 지훈이 다시 물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봐서? 아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내가 죽어야 해? 그것도 아니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그냥 공허해. 복수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오빠는 여전히 죽어있고 난 여전히 혼자야. 지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진짜 수진을 보는 것 같았다. 복수에 불타는 수진이 아니라 상처받고 외로운 수진을. 5년, 수진이 말을 이었다. 5년 동안 너한테 복수하는 것만 생각했어.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였고 밤에 잠드는 이유였어.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고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넌 선택했어. 복수를. 그 결과도 받아들여둬야지. 알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온 거야.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뭘?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뭐? 미안해. 수진이 반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무 멀리 갔어. 5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했어. 그건 잘못이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지훈이 비웃었다. 이미 늦었어, 수진아. 난 여기 있어. 5년 동안 여기 있을 거야.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난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냥 너를 망치고 싶었던 것뿐이야. 복수였어. 순수한 복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진이 말했다. 진실을 말할게. 무슨? 5년 동안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어. 수진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에는 복수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네가 좋아졌어. 사랑했던 것 같아.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거짓말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진짜야. 그게 더 고통스러웠어. 복수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잔인하게 행동했어. 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거짓인가? 진실인가?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믿지 않아도 돼. 수진이 말했다. 난 그냥 말하고 싶었어. 혼자 가지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어. 종이 울렸다. 면회의 시간이 끝났다. 잘 지내. 수진이 일어났다. 다시는 오지 않을게. 이게 마지막이야. 수진아. 지훈이 불렀다. 그녀가 멈췄다. 너도 잘 살아. 오빠를 위해서라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서 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감방으로 돌아왔다. 창문으로 하늘을 봤다. 작은 창문, 작은 하늘. 하지만 자유로웠다. 구름이 흘러갔다. 새가 날았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도 수진도 모두 피해자였다. 그날 밤의 사고가 모두의 삶을 망쳤다. 김민준만 죽은 게 아니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5년, 속죄의 시간, 후회의 시간, 그리고 어쩌면 용서의 시간. 지우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깊고 고요한 잠,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이곳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지우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속죄하며.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지훈처럼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날 밤 공포에 휩싸인 채 핸들을 잡고 있었다면 당신은 차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수진의 입장이었다면 5년이라는 시간을 복수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속죄의 가능성, 용서의 가능성. 지우는 5년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일어서는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지훈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